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10회 합격한 행정사 박홍석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갑자기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한 상태로 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작년에 이런 자리가 있었고, 이런 선배님들 얘기를 좀 듣고 싶었던 시간이었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했는데, 저희 교수님들 네 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뒤에서 다 들었어요. 근데 어차피 학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해주실지에 대한 문제는 다 교수님들이 해주신 거라,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러면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선배 수험생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7일 날 시험인데, 이제 동차로 시험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물론 올해 1차가 안 돼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원을 믿어라. 그리고 앞에서 수업해 주시는 교수님들을 좀 믿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똘똘하게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학원에 뭘 가르치는지 기웃기웃도 해봤고, 또 흔히 족보라고 돌아다니는 정보들도 막 수집을 해서 보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매번 다른 문제들과 같은 유형의 문제들, 그리고 같은 분야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저희가 그걸 준비하는 시간을 줄여주시고 그걸 만들어주시는 게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해주시는 커리큘럼과 교수님들이 전해주시는 것들을 그냥 믿고 따라가시면 그게 제일 현명하신 것 같아요.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공부하시면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난감하실 거고, 어떤 며칠부터 며칠까지 뭘 할 거야,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계획 많이 안 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계획 세우시는 시간에 좀 더 그냥 이 앞에서 수업해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내일까지 뭐 해오세요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모르겠습니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커리큘럼이 어떻게 따여져 있는지 올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난 해까지의 제가 수업을 듣고 공부했을 때는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모의고사를 볼 때 가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는 날씨가 옵니다. 뭐 외부에 나가고 싶은 것도 있고 약속도 있고 많으실 텐데, 그런 거 다 그냥 묻어두시고 그냥 학원에서 보는 시험은 무조건 다 보시고 그 채점 다 받으셔야 되거든요. 아까 보니까 저희 민법 교수님께서 3시간 강의하고 5시간 채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00점을 만들어 놓고 100점에서 감점하면서 내려와서 60점 이상의 합격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0점에서부터 0.2점, 0.5점, 1점 이렇게 채워져 가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60점을 채워야지만 합격하는 시험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답안지가 내가 몇 점짜리 키워드를 쓰고 있는지, 몇 점짜리 문장을 쓰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근데 채점을 받아보고 그 채점을 해주시면서 교수님들이 이 문장은 옳은 문장이다, 옳지 않은 문장이지만 옳은 키워드가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채점을 해주시고 거기에 이건 0.5점, 이건 뭐 1점, 1.5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키워드를 암기를 해야 되고 어떤 문장들을 알아야 되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보는 거는 무조건 보시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지만 좋은 성적으로 또 되실 거고, 60점 이상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험 기준에 합격이 돼서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 10회까지 10년 동안은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상위 300명을 커트하는 형태로 합격생이 이렇게 배출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300명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300명 안에 들어가려면 그냥 이곳에서 해주는 것대로만 따라가시면 그게 훨씬 유용합니다. 네. 뭐, 어떻게 하든 제가 학원을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은 수험 방법, 네, 학습 방법,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실제 이제 나중 되면, 뭐 답안지를 얼마큼 써야 될까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암기 과목도 있고 이해해야 되는 과목도 있고 이런데요. 2차 시험의 마지막 핵심은 모든 과목이 다 암기입니다. 네.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느냐,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느냐, 뭐 선호는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셨을 때 암기되지 않으시면 쓸 수 없고요. 나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가능할 거야. 뭐, 내가 이렇게 입으로 술술술 읊었으니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니까, 네. 뭐 이미 수험 수기나 이런 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나는 답안지 작성을 막 배운 대로 쓴 대로 달달달 외워서 썼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 답안지일 수 있긴 한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외우고 알고 했던 것들을 얼만큼 써내려가느냐가 뭐 여기 앞에 계신 세 분께서 똑같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같은 답안지를 달달달 외워서 셋이 똑같이 쓰시면 채점하시는 분은 컨닝했거나 한 학원을 다녔거나 그냥 달달달 외워서 왔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또 바꿔서 이렇게 작성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답안지 쓰는 요령이라든지 어떤 답안지를 계속 써보는 습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답안지 쓰는 거에 늘 목적을 좀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했던 사람들로서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을 해드리려고 온 거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들도 있지만 우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뭐 잠깐 한두 분 정도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Q&A식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인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수험하면서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는 뭘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 계시면 네. 없으시네요. 네. 일단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 10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직장 있으신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있으실 텐데 마지막 10일 정도는 꼭 비워서 그냥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는 마지막 총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계속 생겨나는 답안지에 어떤 모범 답안지가 생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든지 학원에서 준비해 주시는 거든지 어떤 모범 답안지가 생기면 그걸 하나씩 둘씩 모아서 책으로 만드세요. 본인만의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그냥 계속 보시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회독수를 늘리고 정말 4과목을 오전에 한 과목당 50개에서 70개 정도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개 정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400개의 문제를 가지고 400개의 답안지를 오전에 한번 보고 오후에 한번 보고 오전에 한번 보고 오후에 한번 보고 계속 책이 찢어질 때까지 보고요. 그렇게 하시면 네, 가능할 것 같고 답안지는 꼭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내가 아는 게 요만큼이니까 이만큼까지 쓰고 나와야지 그러면 일단 탈락입니다. 네. 기준에 있는 답안지는 다 채우셔야 되고 답안지 꼭 쓰셔야 되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오케이
내가 아는 문제 나왔어.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20점짜리, 40점짜리 만큼만 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면, 특히 저도 이제 남성이긴 하지만 남성분들은 깊이 있게 막 쓰려고 가세요. 내가 이거 좀 더 아니까 아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어필하면 더 많은 점수를 주겠지라고 하지만 결국에 배당돼 있는 점수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만 작성하고 넘어가시면 되니까 한 문제에 집중해서 막 3페이지, 4페이지 쓰고 모르는 문제는 한 페이지만 쓰고 반 페이지만 쓰고 하지 마시고요. 골고루 다 2페이지 이상씩 딱딱 채워 넣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 점수에 가게 되니까 답안지 꼭 채우시고 모든 문제는 알든 모르든 무조건 채우십시오. 모르면 다른 문제라도 쓰시고요. 유사한 내용이라도 뭐 논점이 이탈되더라도 일단 쓰세요. 쓰셔야 채점위원이 어떤 답안에 채점을 하면서 키워드 하나라도 줘서 2점이든 3점이든 줄 어떤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 꼭 쓰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저도 한번 떨어졌었는데 저희 합격 커트라인에서 0.2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0.2점이면 키워드 한두 개만 쓰면 네, 합격인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채우셔야 되고 쓰셔야 되고 그날 잘하지 뭐 내가 마음속으로 준비됐어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항상 트레이닝 계속 하시고 같이 나와서 논의하시고 교수님 귀찮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네,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답안지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게 마이크를 잡고 하는 얘기라 뭐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이제 좀 더 얍삽하게 공부하는 방법도 말씀드릴 테니까 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하여튼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개인적으로 뭐 연락 주셔도 되고요. 합격 꼭 같이 하셔서 제가 10기였고 여러분들이 11기가 돼서 같은 행정사 업무를 보면서 같은 네, 업무에 집중하면서 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랑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굳이 네, 복장이랑 좀 안 어울리지만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네, 배지를 차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가슴에 이 배지가 달리는 날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